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제가 그 학문의 9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속해독서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기억나세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독서에 대한 아주 좋은 그 독서의 그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많은 지식의 양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식의 양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더라도 그 안에 뭐 거의 거짓말이나 들어있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독서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양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어쨌든 이런 지적인 힘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그 복습을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학문의 9단계를 설명하면서 정보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보를 입수하는 단계에서 좋은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양을 많이 늘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하지만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더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 정보를 심화시키고 고도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그것을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잘 표출 못하면요.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때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요. 정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그 표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수, 정보의 심화 및 고도화, 그리고 표출하는 방법을 쭉 배워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보의 양 늘리기 속해독서법을 배웠고요. 오늘은 정보의 질을 높이는 건데 질은 정확하고 신속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보의 제가 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면 뭐 칼이나 총을 쏘고 그랬지만 요즘 전쟁에 중요한 거는 공중전이에요. 그렇죠? 비행기가 떠서 어떻게 싸우느냐가 굉장히 전쟁의 사활을 걸어요. 전쟁의 사활이라는 건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신속과 정확한 것에 관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요즘 미사일이라는 거 쏘는 거 아시죠? 네. 자, 미사일을 탁 쏘는데요. 그냥 쏘지 않아요. 컴퓨터로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계산을 탁 했어요. 근데 계산을 타닥 해서 어떤 비행사는 1초 만에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저쪽 적군은 2초 만에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은 컴퓨터 속도가 좀 늦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계산을 1초 만에 타닥 빨리 끝냈어요. 근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잘한다는 건요. 빠르기만 갖고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 처리할 때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해야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하면서도 신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속한 정보 처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요. 기업에서는 그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고요. 국가는 그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보 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우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인생을 성공시키냐 마냐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거기 오면 또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이 글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속해 독서법이라고 했잖아요. 속해 독서법인데 이번에는 글 분석법을 통해서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동물은 자라고 번식하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쭉 해서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5가지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이야기에 핵심되는 이야기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중에 아주 핵심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물어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맞으면은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알겠다.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이 사람이 이 글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글의 중심 사상, 가장 중심되는 얘기는 뭔가? 또 제목은 뭔가? 이런 걸 물어봐서 그걸 다 답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글의 문단은 몇 문단입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문단이 뭐냐면 이 글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얘기가 몇 개가 있는가? 3개가 있으면 몇 문단인가요? 3문단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문단의 요지요? 그게 뭐냐면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약하면 뭡니까? 그게 요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글의 형식이 미괄식, 두괄식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미괄식이냐 두괄식이냐 그런 거 있죠? 형식을 물어보는 게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맨 뒤에 있으면 뭐예요? 미괄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두괄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괄식, 두괄식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제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요. 언어 영역의 시험을 볼 때 5가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문단, 몇 개 문단, 요지, 그 다음에 형식, 주제, 제목을 물어봐요. 이걸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걸 지금 아까 이렇게 대충 읽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몇 문단일까요? 자, 그거를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문단이나 3문단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봐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식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또 어떡하는 거예요? 또 봐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주제는 뭐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또 보면 되니까요.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5번을 읽어봐가지고 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았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정확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확한 것까지는 좋아요. 5번을 읽었으니까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럼 정확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신속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건 정보 처리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진짜 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려면요. 한 번을 읽었는데요. 읽자마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속해야죠. 물론 그렇게 하고 뭐는 맞아야 돼요? 답은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번 읽고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보 처리 능력이 늘어난 거예요?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가 국어시험 못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보 처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한 번 읽으면은 그 글의 내용을 다 알아서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문단이 뭐냐, 형식이 뭐냐 물어봤을 때 다 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알려면요. 글과 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글과 말의 비밀. 글과 말의 비밀은 뭐냐면요. 글과 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첫 이 강의를 뭐 했냐면요.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몇 분 동안 했냐면요. 이 방송이 50분이니까 제가 50분을 강의했어요. 근데 그 50분의 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승리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지적인 힘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고 세 번째는 몸의 힘을 키워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50분 동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 50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어요. 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력을 키웁시다. 체력을 키웁시다. 심력을 키웁시다. 자기관리 능력을 키웁시다. 인간관계를 키우자.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글과 말의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원래 하려는 얘기는 많지 않나요. 50분 동안에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5가지 얘기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면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그걸 듣고 야 정말 그래 그렇게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5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제가 지력을 키웁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력을 키워야 될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갖는 것만 갖고 우리가 지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시다. 그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비행기 얘기 오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의 죽느냐 사느냐 문제,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관계되는 거나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과 말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글과 말의 비밀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내가 하려는 중요한 얘기와 그 중요한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차적인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글과 말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핵심적인 말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어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글과 말의 비밀이 바로 이건데 아무리 긴 글이라도 읽어보면은 실제로 거기서 중요한 말은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하려는 중요한 말만 찾아내면은 그 말만 갖고도 글의 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강연을 부탁받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20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20분 강연해드려요. 그래서 강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얘기는 요 5가지밖에 없으니까 설명을 몇 분만 하면 돼요. 요거 하는데 몇 분도 안 1분도 안 걸려요, 5분만은. 그러니까 설명을 몇 분짜리 만들어 가면 돼요. 19분짜리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가니까요. 50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일 났네.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요. 그때도 중요한 말은 몇 분밖에 없어요. 1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49분은 뭐 할까요?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풍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하게 하도록 하면 돼요. 2시간짜리 강연이 오면 제가 안 할까요? 네, 해주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몇 분밖에 없어요. 1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1시간 59분은 뭐예요? 그 1분짜리를 설명할 수 있는 더 폭넓고 많은 예를 통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과 말의 비밀이에요. 이 글과 말의 비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완전히 놓으면요. 바로 어떤 정보를 신속하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이 글과 말의 비밀을 보고 어떻게 글을 읽어가는가를 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훈련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읽었어요. 모든 동물은 자라고 번식하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지만 속해독서법을 배운 사람은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냐면요. 모든 동물은 자라고 번식하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끊어서 읽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그러면 동물들 사이에는 어떻게 먹이 관계를 이룰까요?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식물은 초식동물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먹힙니다. 육식동물이 죽으면 썩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파리는 개구리의 먹이, 개구리는 뱀의 먹이, 뱀은 매의 먹이, 매가 죽으면 파리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속해독서법을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읽어가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읽고 나서 몇 문단이에요 그러면 또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되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글과 말의 비밀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요한 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몇 개 없어요. 그것만 찾아내면은 그게 이 사람이 하려는 모든 진짜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장들은 뭐예요? 그 중요한 문장을 설명해 주기 위한 보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만약 5차원 교육을 많이 들은 사람한테요. 제가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끝 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한테 갑자기 여러분들 비행기가 있는데요. 미사일을 쏘는데요. 컴퓨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 이미 그 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뜻이 뭔가를 보려고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요. 저자가 얘기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이 뭔가만 찾으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동물은 자라고 번식하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 뭘까? 이야, 번식하고 먹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알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저자가 얘기하려는 건가 아니면 설명하려는 건가 그걸 알아서 이게 저자가 얘기하는 거면은 머릿속에 기억하지만 저자가 얘기하려고 안 하는 거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렇구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럼 모든 동물을 자라고 번식하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저자가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닐까요? 벌써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먹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을까 아닐까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밑줄을 치지만 아닌 사람은요.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동물들 사이에는 어떻게 먹이 관계를 이룰까요?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안 중요하면 버리세요.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뭐 중요한 사람 치고 필요한 사람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초식동물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초식동물, 육식동물에게 먹힙니다. 육식동물이 죽으면 썩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파리는 개구리의 먹이, 개구리는 뱀의 먹이.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하다는 사람은요, 뱀 좋아하는 사람이야. 야,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왔구나. 이거 야, 정말, 건강한. 그런 사람은 밑줄 치세요. 그런 사람 치고. 안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라고요. 뱀은 매의 먹이, 매가 죽으면 파리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쳤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동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 형성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분이 있죠. 그렇죠? 이걸 쳤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친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럼 2개 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쳤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어쨌든 중요한 거를 지금 몇 개를 쳤어요? 3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쳤어요. 그럼 이제 치고 나서 이제 안 봐도 돼요.
첫 번째, 몇 문단입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몇 개 쳤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단이에요? 그걸 줄쳤으면요, 그냥 그게 3문단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요지라는 건 중요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밑줄 친 게 뭐예요? 요지예요. 동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첫 요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것을 먹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지예요. 그럼 잘 봅시다. 이 중에요, 형식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 말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먹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중요할까요? 법칙이 있다는 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맨 앞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형식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두괄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맨 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괄식. 중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괄식. 아, 잘하시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뭐예요? 양괄식. 난 다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병렬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렬식.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국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 그거는 국어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주제가 뭐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더 볼 필요 없어요. 주제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미괄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동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먹이 사슬이 뭐예요? 주제예요.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제목은 뭘까요? 그 주제를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얘기했는데 먹이 사슬 그러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 답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걸 밑줄을 치고 났더니 문단 얘기할 때 다시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지할 때 다시 볼 필요 있어 없어요? 그게 요지예요. 그 다음에 형식할 때는 생각만 하면 돼. 볼 필요 없어요. 결정해. 그래,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괄식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제는 나왔어, 안 나왔어요? 벌써요. 그게 주제예요. 미괄식의 마지막 요지가. 그럼 제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읽고 공부를 하면은요, 물어볼 때마다 봐야 돼요. 하지만 글과 말의 비밀을 알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줄만 치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밑줄은 쳤는데 잘못 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죠. 잘못 치는 거는 정확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밑줄을 치면은 일단 뭐는 생겨요? 신속성은 생기잖아요. 5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큰 지문을 보고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럴 경우에요, 문제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문을 보고 문제 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고, 바로 여기서 이제는 정확성의 문제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하고 실험해 볼게요. 중요한 곳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밑줄을 쳐서 몇 개 밑줄 쳤는가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줄 수 있죠? 자, 물고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야, 정말 나왔구나, 중요하구나. 그런 사람 밑줄 치세요. 근데 아닌 사람은 그냥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습을 달리 한다든지 색깔을 바꿔 보임으로써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잘 생각하세요. 할까 말까 생각하란 말이에요. 보통 때는 가지런히 눕혀두었던 가시를 갑자기 세워서 화가 난 것을 알리는 가시복.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난 아직 못 봤는데요. 호랑나비 무늬의 가슴 지느러미를 부채를 펴듯 활짝 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성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분홍빛의 몸 색깔을 순식간에 노랗게 바꾸어버리는 홍대치. 이러한 몸짓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싸우게 되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다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싸움을 미리 막는 일이다. 싸우기에 앞서 자신의 투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을 예방해보자는 물고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국민학교 1학년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그렇고 다 물고기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쉬운 문장이에요. 여기서 뜻을 물어볼 전 생각은 없어요. 뭐만 물어보냐면 중요한 문장에다 줄을 치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문장에다가 문장에 몇 개 쳤는가만 저한테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돼요. 한 개 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치신 분. 네, 두 개 치신 분. 두 개 치신 분. 세 개 치신 분. 네 개 치신 분. 그럼 안 치셨어요?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건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극복하면 정보 처리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면서 몇 개 줄 칠 건가 결정하세요.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한번 결정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 치실 분. 두 개 치실 분. 네, 두 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개. 네, 세 개 많이 나왔고 또 네 개. 네, 그다음에 다섯 개. 네, 두 개에서 세 개를 쳤고 그다음에 안 친 사람, 손을 안 드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0개. 중요한 거 못 찾으신 분도. 자, 뭐 어떤 경우는 한 개를 찾으신 분도 있고 지금 다 안 들었겠지만 어떤 경우 네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상관없이요. 글과 말의 비밀에서 보자면 만약에 두 개를 친 사람은요. 몇 문단입니까? 물어봤을 때 몇 문단이라고 답할 사람이에요. 두 문단. 네 개 친 분은요. 네 문단.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그러면 줄 친 거가 요지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다 손을 드세요. 요지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뜻을 달리한다든지 뭐 색깔을 바뀌어보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이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게 뭐냐면 모든 어떤 어려움을 예방해보자는 물고기들의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글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쳤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문단도 됐고 요지도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형식이에요. 형식을 맞춰야지 뭐가 나와요? 주제하고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요. 두갈식일까 미갈식일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말이 중요할까 뒤에 말이 중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앞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두갈식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뒤에 게 중요하다고 하면 뭐예요? 미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지금 생각했다가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걸 손을 문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자, 앞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에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네. 뒤에 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앞에 게 중요하다고 손 든 사람이 있고 뒤에 게 중요하다고 손 든 분이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앞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 게 주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가 뭐예요? 물고기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뜻을 의사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도요. 그 다음에 뒤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물고기는 의사 전달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고요. 의사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많으냐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건 누구만 하냐면 누가 진짜 할까요? 아니, 물고기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지은이가 안단 말이에요. 지은이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줄을 지금 쳐가는데 줄을 잘못 치잖아요. 잘못 치면은 틀리는 거죠. 다 틀리는 거죠. 근데 왜 잘못 칠까요?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 잘못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어 공부를 못하고 이 어학 못하는 이유를요, 실력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저자는 A라는 게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라는 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거기에 밑줄을 치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국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다시 이야기하면 판단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어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국어 잘하려면 국어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생각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하고요, 많이 이렇게 떨어져 살아봤던 사람들은요, 아, 독립해서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요, 부모하고 이렇게 몇 세대 같이 사는 집은 가족은 역시 모여서 살아 좋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뭐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노란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빨간색 옷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뭐 주황색이나 주홍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색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황색이나 주홍색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짓말한 건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자기의 나름대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떤 것이 진짜 정답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인지 알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글과 말의 비밀을 알면 돼요. 자, 글과 말의 비밀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주 이제 중요한 데까지 온 겁니다. 글과 말의 비밀은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글에도 중요한 건 많다 적다.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만약에요, 두 갈씩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거는 중요한 거고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하고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이거 글과 말의 비밀에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이 말이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중요한 말은 뭘 도와줘야 돼요? 아, 물고기가 이렇게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글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려면요, 나머지 중요한 말은 뭘 써야 돼요? 물고기는 이래서 지혜롭고 물고기는 이래서 지혜롭고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 여기나 다 지혜로워지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의사 전달을 하려면 밑에도 의사 전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가식일까요? 두가식일까요? 네, 두가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국어의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자습서를 봐요. 자습서에서 두갈식이라니까 두갈식이라는 거야. 자습서에서 미갈식이니까 미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실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것들 보더라도 이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지금 수준이 뭐냐면요, 대학까지 고3까지 공부해서 시험은 봐서 대학은 가요. 하지만 진짜 언어 실력은요, 중학교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글과 말의 비밀을 알고 그 글과 말의 비밀로부터 뭘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문장인데 그 중요한 문장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이어야 돼요.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지적인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세요. 회의를 해요. 그러면요,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런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A라고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자가 얘기하는 정확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A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A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별 중요하지 않은 B라고 얘기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가가지고 옛날에 어디 갔었던 이렇게 제주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주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보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자연 보호에 대한 건 하나도 모르고 제주도 좁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중요한지 알고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얘기한 사람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아서 C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얘기한 이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능력은 학교에서 뭐 국어 시험 보고 그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학교의 공부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대로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옛날에 국어 공부한 게 지금 도움이 별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학 공부한 게 도움이 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네. 아니에요.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요. 우리의 지적인 힘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진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남이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얘기할 때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어학 능력, 국어 능력을 국어의 어떤 시험 보는 기술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판단력과 결단력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판단력과 결단력이에요. 왜 그런가 봅시다. 판단력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정보처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에 밑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정보처리 능력이 다 무너지는데 이것이 과연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알아보는 거는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판단 능력이에요. 근데 그 판단 능력 중에서도 어떤 판단 능력이냐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 쓴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어를 못 푸는 이유가 바로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국어를 잘하게 해주려면요.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냐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도 해줘야죠. 하지만 진짜는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져야지만 진짜 어학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요. 어렸을 때보다 바른 판단을 갖게 해줘야 돼요. 남의 얘기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학문의 이런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국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고집불통해요. 남이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안 받아들여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밑줄 치는 거예요. 뭐. 뱀 좋아하는 사람은 뱀에다 치고,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은 개구리에다 줄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에는 개방성이 필요한 거예요. 개방성이 열린 마음.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 말 중에 다 열어놓고 내 색안경으로 보지 않고 보는 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력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글을 읽어가는데요.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머릿속에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머물러요, 그냥. 야, 내가 여기서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한창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정보 처리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신속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신속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이 아니라 결정해야 돼요. 오래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헷갈리는 건 그만큼 벌써 이미 그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결단하는 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속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냥 막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결단성과 판단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이 글 분석법을 계속해 나가면요. 국어 공부 무슨 글을 잘 읽는 실력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이 지적인 힘에 가장 중요한 힘이 뭐가 생기냐면요. 판단력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인 개방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학문적인 색안경을 벗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지적인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됐어요? 무시되어 왔고 단순히 성적 올리는 그런 공부들만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책을 하나 읽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익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그렇게 읽어가면 돼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반복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옛날에 의식 없이 읽었지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센스 그룹, 내가 생각하는 단위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뭐를 알려고 하라고요?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책을 한 권 다 읽더라도 몇 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책의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도 글 분석법을 좀 설명드렸는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분에게 또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는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봐라 했을 때 짧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우리 엄마는 길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네, 그럴 네. 때도 있어요. 느낀 점을 적을 때 짧게 쓰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이하고요. 옛날에 이제 이런 훈련을 할 때 저도 느낀점 쓰기를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 느껴지니까. 근데 열흘 정도 지났는데 하도 미안한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2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궁금해서 뭔가를 딱 봤더니 없음 그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길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글 분석법과 지난번에 봤던 우리 속해독서법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건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출하려면요. 안에 뭐가 있어야지 표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지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식이 들어오면은 이건 지식의 덩어리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써봐라 그러면은 뭐 몇 개 쓸 게 없어요. 단어 몇 가지 밖에 쓸 게 없다고요. 실제 얘기를 들으면요. 이것이 표출되려면요. 이 지식이 뭐가 될까요? 내면에서 고도화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요. 고도화되는 방법은요. 지식이 재배열되는 건데 이 재배열되는 방법은요. 특수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나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들어왔던 지식이요. 재배열화되면서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머릿속에 놓더라도요.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표출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짧은 얘기를 듣더라도요. 그 얘기를 갖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1시간짜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지식이 어떻게 돼요? 자꾸 연결고리가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글쓰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독서력의 훈련, 독서 훈련의 가장 우리 한국의 약점이 뭐냐면 책은 읽게 하되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을 못 갖잖아요. 저는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를 50분 할 시간 있으면 제가 50분을 다 강의를 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학생들이 지식은 받지만 무슨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한 40분 정도 해요. 그렇게 하고 10분 동안에 생각해서 그들의 생각을 적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생각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얘기한 거를 요약하게 만들잖아요. 요약할 땐 생각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약간이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죠.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적은 걸 갖고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내가 얘기한 그 말에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반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까?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왜 동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높아지는, 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훈련을 정말 시켜보세요. 책을 주고 생각하고 쓰는 생각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거든요. 오늘 참 너무 저한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력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운영되어야 돼요. 난 우리 사회가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말 지력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짓더라도 현 시대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우리 머리가 다시 깨우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애써요. 나도 학교에 뭐 교장으로도 있고 총장으로도 있고 그랬지만 그것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지식을 고도하고 표출시키는 그런 지력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